안녕하세요. 미주시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5월 21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준 패밀리 여러분들 즐겁고 생산적인 하루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공지 말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올인원 멤버십 50% 할인 행사가 진행 중인데요. 드디어 내일이 마감일입니다. 좀 늦어도 오늘까지는 가입을 서두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이벤트가 끝나고 나서 저도 좀 가입시켜주세요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번 이벤트는요, 단순히 50% 할인이라는 의미 말고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의 혜택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현재 미준 멤버십의 가장 커다란 단점이 제가 보기에는 커뮤니케이션 소통 창구가 없다. 이 부분이 조금 하나의 커다란 단점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6월 27일부터는요. 매주 주말 미준 멤버 전용 무료 라이브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무료 강의는 Q&A 스타일로 진행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지난 방송에 제가 두 개의 댓글을 읽어드리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렸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는 크레도 테크놀로지의 모멘텀이 약화됐는데 지금이라도 매도를 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이었죠. 여러분들 잠깐 보여드리면요. 그때 저희 답변이 뭐였냐면 50일 이평선 그리고 200일 이평선이 만나는 지점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가 하향 돌파되면 그때 이제 모멘텀이 완전히 무너진 거잖아요. 그때 매도를 해도 늦지 않는다. 하지만 여기는 이제 에너지가 많이 웅축된 구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동평균선이 만난다는 것은요. 거기에 매도세 그리고 매수량이 좀 모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그래서 향후에 어떻게 되는지 좀 보고 결정을 하자라는 결론에 이르렀죠. 근데 실제로 지금 크레도는요, 이틀 만에 20% 이상 폭등해 버렸습니다. 주가가 다시 150까지 떨어졌었는데요. 150 아래까지 떨어졌었죠. 근데 지금 현재 주가는 182.98을 찍고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현재 시장이 하락 중인데 지금이라도 주식을 팔아서 현금 비중을 늘려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제가 받았잖아요. 그때 이제 제가 어떻게 답을 했는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주가가 떨어질 때 현금 비중을 늘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데 그거는 현금 비중이 없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히려 저처럼 20% 이상 현금이 확보된 투자자 입장에서는 언제 추가적으로 주식을 살 건지 이걸 걱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마찬가지로 20일 이평선 근처까지 지금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하향 돌파되면 그때는 이제 현금을 좀 늘려야겠죠. 왜냐하면 그 이하에는 좀 큰 공간이 남아 있잖아요. 다음 지지선까지. 하지만 만약에 21일 평선에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면 역시 21일이 굉장히 단단한 지지선이다. 이게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오히려 주식의 개수를 늘려도 상관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6월 27일부터 무료 라이브 강의를 통해서는요. 이런 식으로 일주일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따끈따끈한 질문들이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서 주말에 라이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제가 미준 라이브 강의를 하면서 느꼈던 게요. Q&A만큼 도움이 되는 게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상황이 이렇게 고정된 게 아니고 계속 변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변화하는 시장 상황과 종목 분석을 그때그때 시시각각 변화하는 추세에 따라서 좀 질문도 하고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수강하시는 분들 그리고 저 역시도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역할과 혜택이 좀 증명이 됐기 때문에 제가 Q&A를 앞으로는 미준 멤버분들을 모시고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번에 가입하시면 6월 27일부터 매주 한 번씩 라이브 강의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라이브 강의 함께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녹화 방송을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혜택은 뭐냐면요. 첫 번째 라이브 강의가 6월 27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초이스탁의 김인중 대표님과 1년에 2번씩 특별한 행사를 갔잖아요. 그래서 6월 27일 라이브 강의는요, 저 혼자 진행하는 게 아니라 김인중 대표님 모시고 2026년 하반기 최고의 주가 상승률이 예상되는 탑5를 선정하고요. 그리고 이 종목들을 상세하게 분석하는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이미 어제 김인중 대표님과 날짜와 시간을 결정했는데요. 한국 시간 기준으로 6월 27일 오전 10시에 특별한 라이브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지난번까지는 우리가 미준 탑픽에 포함되지 않은 그 밖의 종목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이번에는 좀 형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포트에 담아놓고 있는 모든 종목을 포함해서 그리고 포트에 없는 종목까지 다 해서 과연 2026년 하반기에 최고의 주가 상승을 보일 수 있는 5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물론 이제 다 맞추긴 어렵죠. 하지만 어떤 재미 요소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논리가 중요한 겁니다. 이 종목들이 선정된 논리를 여러분들께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이러이러한 식으로 주식을 발굴하고 선정을 하는구나, 이렇게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참고로요, 2026년 3반기 탑6를 6개월 전에 발표를 했었죠. 근데 그 주식들이 지금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잠깐 보여드리죠. YTD로 보면 되죠. 왜냐하면 12월 말에 이제 이 종목들이 발표가 됐고요.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수익률 현황입니다. 그때 이제 5종목이 여러분들께 공개가 됐는데요. 첫 번째는 시게이트, 두 번째는 시에나, 세 번째가 마벨 테크놀로지, 네 번째는 ASE 테크놀로지, 다섯 번째가 세일즈포스, 마지막이 레딧이었죠. 처음에는 이제 레딧을 매수를 했었는데 나중에 손절을 했고요. 마벨 테크놀로지는 중간에 이제 다시 매수를 하면서 지금까지 좋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6종목 중에 2종목은 마이너스고요. 나머지 4종목은 플러스인데 그 수익률이 굉장합니다. 시게이트는 플러스 166%, 그리고 두 번째 시에나는 플러스 131%, 세 번째가 마벨인데요. 마벨 역시도 2배 이상 급상승했고요. 네 번째 ASE 테크놀로지도 91.86%나 급등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평소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던 새로운 종목을 발굴하고 이런 종목들을 분석해보는 특별한 시간이 6월 27일 멤버분들을 모시고 진행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혜택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 가입을 하시면 그 금액이 32만 4천 원입니다. 이게 이제 원래 가격에서 50%가 할인되는 건데요. 이게 평생 할인이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는데, 평생 할인의 의미는 뭐냐면요. 나중에 이제 1년에 한 번씩 미준 멤버십의 가격은 올라가는데요. 그래도 나중에 만약에 3년 이후에도 5년 이후에도 제가 미준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고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탈퇴를 하지 않으셨다면요. 이 가격, 즉 32만 4천 원으로 영원히 매년 자동 갱신이 되신다. 이 부분까지 확인시켜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혜택을 준비해 놓고 제가 깜짝 세일을 준비했거든요. 내일 마감이니까 아무쪼록 많은 분들께서 미준 멤버십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5월 21일 준비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어제 미국 증시 시황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우존스는 어제 1.31%나 급등했고요. 나스닥 지수가 플러스 1.54%, S&P 500이 플러스 1.08%, 마지막으로 소형주가 모여있는 러셀 2000이 무려 2.52%나 올라갔습니다. 자, 이렇게 소형주가 가장 많이 뛰었다는 것은 아무래도 뭐 경제 관련해서 아니면 지정학적인 뉴스 관련해서 좋은 소식이 있었겠구나, 매크로가 향상됐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좋은 뉴스 하나가 있었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월 20일 취재진에게요, 이란과의 협상이 최종 단계에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발언만 있었던 게 아니라 세 척의 초대형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화물을 만재 상태로 통과했다, 이런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따라서 이제 정말 호르무즈 해협이 열리나 보다, 이제 에너지 공급 차단의 우려가 완화됐다, 이러한 희소식이 전달이 된 거죠. 자, 그래서 당장 브렌트유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무려 5.63%나 급락했고요. 배럴당 105.02달러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오일 가격이 떨어지면 채권 가격은 올라가고 채권의 금리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채권 금리도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떨어지면서 결국은 위험 자산인 주식이 혜택을 받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S&P 500 맵을 보시면요. 대부분의 섹터, 대부분의 종목이 푸른색으로 물들어 있는데요. 여기 빨간색이 지배적인 부분은 역시 에너지입니다. 오일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에너지 섹터가 가장 좋지 않았고요. 여기 빨간색이 하나 더 있는데 이건 뭐냐면 필수 소비재입니다. 필수 소비재가 많이 떨어졌다는 것은 역시 리스크 온이다. 따라서 위험성이 높은 자산으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어제 주요 지수들의 움직임을 좀 살펴보면요. 가장 많이 올라간 지수는 마이크로캡, 초소형주가 무려 2.75%나 올라갔고요. 소형주가 플러스 2.03, 중형주 플러스 1.89, 나스닥 100이 플러스 1.66, 다우존스가 플러스 1.27, 그리고 S&P 500이 1.02%나 올라갔는데 지수 중에서는 가장 소박한 수익률이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섹터를 가리지 않고 모든 종목이 함께 랠리를 펼치면서 시장의 폭은 굉장히 좋아졌겠죠. 자, 지금 현재 52.08입니다. 이거 잠깐 닫고요. 자, 보시면 52.08까지 올라가는데요. 어제 46.7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루 만에 시장의 폭이 많이 넓어진 거죠. 그만큼 추세가 회복된 종목이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고요. 장기적인 추세가 좋은 종목도 어제 50.6에서 53.67로 넘어갔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시장의 폭이 점점 넓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번에는 공포지수 빅스인데요. 빅스는 17.43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얘기는 21일 이평선이 17.85 그리고 200일 이평선이 18.34이기 때문에 모든 이평선보다 아래쪽에 위치해 있다. 따라서 이걸 주가 차트로 보면 계속해서 하락 추세가 강화될 수도 있겠다.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겠죠. Fear and Greed 인덱스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어제 60이었는데요. 61로 한 단계 올라갔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극적인 탐욕하고는 거리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탐욕에 있는 게 오히려 좋은 겁니다.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긍정적이고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금 더 강화되고 있다. 천천히 계속 올라가는 게 주가 상승에는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미준 포트폴리오의 성적인데요. 어제 미준 포트폴리오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일단 모멘텀 포트폴리오를 보시면요. ARM, 암홀딩즈가 무려 15.05%나 폭등했습니다. 어제 암이 이렇게 좋았던 이유를 잠깐 보시면요. 커다란 호재는 아니었는데 사실 새롭게 커버리지를 시작한 증권사가 있었거든요. 번스타인이라는 투자기관의 애널리스트 데이빗 다이가 나오는데요. 암에 대해서 아웃퍼폼, 매수 등급으로 커버리지를 시작했고요. 목표 주가는 300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주가가 256이기 때문에 300은 굉장히 높은 수치죠. 자, 다이라는 애널리스트의 핵심 논거를 살펴보시면요. 에이전트 AI는 CPU의 르네상스다. 따라서 CPU가 부활하고 있다. 한때는 CPU가 완전히 잊혀졌었죠. GPU가 등장하면서 엔비디아가 최고의 주식이 됐고 지금 현재 시가총액 1위잖아요. 근데 드디어 CPU가 부활을 시대화하고 있다. 이렇게 시대적인 흐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에이전틱 AI의 패러다임은 1.0에서 2.0로 지금 시대가 바뀌고 있다. 챗봇에서 에이전트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암 같은 경우는 압도적인 전력 효율성을 바탕으로 에이전트 AI용 CPU 르네상스의 구조적인 수혜주다. 그래서 훈련 단계에서 지금 추론으로 넘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추론 단계에서도 에이전틱 AI가 드디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데요. 에이전틱 AI는 워낙 막대한 컴퓨팅 용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력 효율성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전력 효율성 하면 원래 암이 대단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애플이 암을 선택을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암이 구축해 놓은 CPU가 곽강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에이전트 AI에 특화된 데이터 센터는 기존 대비 4배나 높은 컴퓨팅 파워를 요구하며 에이전틱 AI는 1세대 생성형 AI 대비해서 1000배나 더 많은 토큰을 소비한다. 따라서 예전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많은 토큰 소비량이 있기 때문에 전력 효율성이 그만큼 중요하다. 다시 한번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다이는요, 서버 CPU 시장이 2030년까지 지금보다 4배 정도 성장하면서 1370억 달러에 달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했는데요. 암의 매출과 EPS는 2030년까지 각각 260억 달러, 그리고 9.83달러로 지금 현재 수준에서 5배 이상 급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원래 주가는 실적 곱하기 멀티플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암의 멀티플이 지금 수준에서 유지만 될 수 있다면 실적이 5배 올라가면요, 주가도 5배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멀티플, 즉 PER이 반토막이 난다. 그러면 그래도 주가는 2.5배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만큼 지금 현재 성장에 대한 기대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높은 수치긴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5월 10일 날 이런 기사 하나를 공유해 드렸는데요. 암홀딩즈는 자체적으로 2030년까지 CPU 시장, 서버 CPU 시장이죠. 자, 서버 CPU 시장이 1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또 다른 CPU의 강자 AMD 같은 경우도요. 이번 주에 지난주에 자체 추정치를 기존 대비 2배로 올려서요. 1200억 달러를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지금 여기 암홀딩즈를 커버하고 있는 번스타인의 애널리스트는 시장의 규모를 1370억 달러로 보기 때문에 AMD 그리고 암이 자체적으로 계산했던 것보다는 시장의 규모를 조금 더 크게 보는 거죠. 이 부분은 참고할 필요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1000억 달러가 얼마나 큰 규모냐면요. 지금 현재 3대 기업, CPU 그러면 인텔, 암 그리고 AMD잖아요. 이 3개의 기업이 작년에 데이터 센터 CPU 합산 매출이요. 340억 달러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일단은 3.5배 이상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 이 부분에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이유로 암이 가장 좋았고요. 두 번째, 크레도 테크놀로지가 8.28%나 급등했고요. 세 번째, AMD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CPU가 각광을 받고 있는 거고요. AMD도 플러스 8.10%, 블룸에너지 플러스 8.02, 마벨 테크놀로지 플러스 5.97, 마이크론이 플러스 4.76, 델 테크놀로지 플러스 3.26, TSMC가 플러스 2.29, 셀레스티카 플러스 2.17, 브로드컴 플러스 1.63, 코히런트 플러스 1.38, 엔비디아 플러스 1.30, G보노바 플러스 1.26, 웨스턴 디지털이 플러스 0.84, 샌디스크가 0.67% 소폭으로 올라갔습니다. 딱 세 종목이 마이너스로 마감이 됐는데요. 벌티브가 마이너스 2.16, 루멘텀이 마이너스 2.47, 마지막으로 AAOI가 3.54% 떨어지면서 가장 좋지 않은 추세를 보였습니다. 자, 다음에는 여기에서 커버가 안 된 우량주 포트폴리오의 종목을 볼 텐데요. 자, 어제 같은 경우는 아마존이 2.19% 올라갔고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면 메타가 0.41%, 그리고 가장 위쪽에 탈렌에너지가 있습니다. 어제는 탈렌에너지가 무려 9.50% 올라가면서 가장 좋은 모습을 우량주 포트폴리오에서 보였다. 이렇게 마무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미주은 방송을 함께 해주시는 분들 중에 아마 많은 분들은요, 오늘 미주은이 엔비디아 어닝 결과를 분석해 주겠지 이렇게 기대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사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좀 다르거든요. 그래도 좀 아쉬우니까 엔비디아 어닝 결과 하이라이트만 좀 짚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의 2027년 회계년도죠.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고요. 역대급 매출 전망 그리고 배당금을요. 무려 25배 인상했습니다. 25%가 아니라 25배를 인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엔비디아도 배당주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배당을 주긴 했는데 배당률이 너무나 낮았잖아요. 이번에 계산을 해보니까 배당률이 0.4%를 좀 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배당주가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좀 하나의 혜택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중요한 하이라이트만 좀 정리를 해보죠. 총 매출이 지금 816억 달러가 나왔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85% 증가했습니다.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이잖아요. 시가총액이 가장 커다란 기업의 매출 성장률이 85%다. 정말 엄청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불과 3개월 전, 그러니까 직전 분기 대비해서도 20%나 매출이 추가적으로 성장했습니다. 다음에는 총이익률인데요.
갭 기준으로 74.9, 그리고 논갭 기준으로 75%입니다. 1년 전에는 60.5, 60.8이었잖아요. 그래서 1년 전에도 AI 수혜주였죠. 그때랑 비교해도 엄청나게 향상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순이익인데요. 갭으로 보니까 작년 대비 211%나 폭증했습니다. 제가 어제 김인중 대표님과 방송 진행하면서 엔비디아가 투자를 굉장히 잘했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 영향도 조금 있겠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이익이 지금 3배 이상 올라간 거잖아요. 굉장합니다. 자, 그리고 갭 희석 EPS는 2.39달러인데요. 작년에는 0.76에 불과했습니다. 논갭도 1.87, 작년에는 0.78이었고요. 잉여 현금 흐름, 프리캐시플로우는 48.6 빌리언으로 직전 분기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성장률이요 39.3%. 이거는 이제 3개월 전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고요. 작년 대비해서는 무려 86.2%나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따라서 실적 완벽했잖아요. 물론 이제 가이던스가 조금 보수적이긴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가가 급등하진 못했는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추세가 보이죠. 이 옆에 시리즈를 보시면요. 코히런트 3분기 2026년 실적 발표 후 급락. 그리고 ARM, 암도 실적 보고 발표 후 주가 급등락 이유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루멘텀 실적 발표 후 시간의 거래소 5% 급락. 뭐 셀레스티카도 마찬가지였죠. 어닝 발표 후 8% 급락. 대부분의 종목이 어닝을 발표하고 나서 떨어지는 게 지금 추세거든요. 그만큼 많이 올라간 종목이 많기 때문에 어닝 결과가 발표되면요. 일시적으로 매도세가 몰리면서, 그러니까 수익 실현하는 투자자가 많이 몰리면서 이렇게 주가가 잠시 쉬어가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의 메인 주인공이 엔비디아가 아닌 이유를 이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미주는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잖아요. 근데 제가 한국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엔비디아 실적 발표보다 더 중요한 것 같아서요. 오늘의 메인 기사는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공유해 볼까 합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를 매수했는데요. 삼성전자는 180주를 샀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지금 186만 원이 넘어서 이거는 38주를 매수했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한국 주식을 매수한 것은 정말 오래간만이거든요. 2020년에 미주은을 개설하고 그때 이후에는 한국 주식을 쳐다도 안 봤는데 제가 왜 한국 주식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매수했는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화면에는 제가 어젯밤에 미준 멤버분들께 공유한 기사 하나가 있습니다. 이 기사는 제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먼저 좀 공유를 한 거죠. 그래서 마이크론에 대해서 저희 개인적인 의견을 좀 먼저 공유를 드리고요. 이러이러한 논리에 의해서 삼성 그리고 SK 하이닉스를 샀구나, 이렇게 스토리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한국 반도체 섹터를 둘러싼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이벤트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바로 SK 하이닉스의 미국 상장,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 중인 인터랙티브 브로커즈의 한국 주식 직접 거래 허용이다. 두 가지의 이벤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의 대형 이벤트가 미준 탑픽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리고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주식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보도록 하자. 이렇게 지금 제가 머릿말을 썼고요. 자, 일단 두 가지의 구조적 변화가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SK 하이닉스의 미국 ADR 상장입니다. SK 하이닉스는요, 규제 당국에 제출한 신고서에서 2026년 내에 미국 예탁증권, 이걸 ADR이라고 부르는데요. 뭐 TSMC 같은 주식이 지금 미국에서 거래가 되잖아요. 그걸 ADR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상장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으나 규모, 방식, 일정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 측은 인수단 컨소시엄에 6월에서 7월 달을 목표 상장 시기로 제시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한두 달 안에 상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투자은행 업계에서는요, 약 100억 달러, 15조 원 규모의 신주 발행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은 전체 발행 주식의 약 2.4%에 해당하는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이고요. 원래 처음에는 자사주를 활용한 ADR 발행을 추진했긴 했는데요. 법적인 문제로 인해서 계획이 수정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벤트는 인터랙티브 브로커즈라는 어떻게 보면 증권회사랑 관계되어 있는 뉴스입니다. 인터랙티브 브로커즈는 티커네임은 IBKR이고요. 상장이 되어 있는 기업인데요. 자, 이 인터랙티브 브로커즈는 2026년 5월 7일 한국거래소에서 상장된 주식에 대한 거래 서비스를 공식으로 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한국에 있는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다는 거죠. 주요 미국계 브로커로서는 최초입니다. 그래서 한국 주식 시장에 원활한 접근을 제공하고 있는 유일한 미국계 브로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얘기는요. 이제 글로벌 투자자들이 인터랙티브 브로커즈를 통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와 같은 한국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환전 수수료가 거래 대금의 0.002%입니다. 따라서 굉장히 낮잖아요.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아마 이 인터랙티브 브로커즈를 통해서 한국 시장에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SK하이닉스의 ADR 상장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좀 정리를 해놨는데요. 첫 번째는 밸류에이션의 비교입니다. SK하이닉스의 포워드 PR이 아직 6배 이하다. 요거는 제가 방금 전에 살펴봤더니 조금 올라갔습니다. SK하이닉스 주가가 오늘 11% 이상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PER이 포워드로 봤을 때 6.57배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뭐 6.57배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굉장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미국 경쟁사인 마이크론은 12배고요. 샌디스크는 21배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이 두 기업에 비해서 SK하이닉스의 포워드 PR은 굉장히 낮죠. 그리고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은요. ADR 상장이 회사를 더 글로벌하게 만들 것이다. 그 얘기는요. 밸류에이션이 재평가받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감을 표시한 거죠. 두 기업이 동일한 미국 거래소에서 거래되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동시에 이제 거래가 되면요. 아무래도 월가에서 일하고 있는 애널리스트들 그리고 알고리즘과 패시브 펀드는요. 훨씬 더 직접적으로 두 기업의 PER을 비교할 수밖에 없게 되죠. 따라서 이 수렴 과정에서 SK하이닉스의 밸류에이션은 상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마이크론의 주식은 하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두 개의 기업이 지금 경쟁 관계인데 너무 밸류에이션의 차이가 크잖아요. 그래서 중간 지점으로 조금씩 조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물론 TSMC ADR의 선례를 보면요. 수렴 방향이 반드시 마이크론의 멀티플 하락이 아닌 두 기업 모두 섹터 전체 재평가로 귀결될 수도 있다. 뭐 그 얘기는요. 마이크론은 가만히 있고 그냥 SK하이닉스의 밸류에이션만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좀 기대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요. TSMC는 예전에 어땠는지 이걸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가장 아래쪽에 P 레이시오를 여기에다가 넣어놨습니다. 지금 현재 TSMC의 그 과거 12개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PER은 33배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33배가 얼마나 높은 건지 잠깐 보여드리죠. 기간을 제가 올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얼마나 좀 싼 주식이었는지 여기 보시면 2006년입니다. 2006년에 TSMC가 처음에 미국에 상장이 됐던 것 같은데요. 상장 당시에는 지금 PER이 12배입니다. 그리고 뭐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는데 중간에 꼭지를 찍은 게 언제까지 올라갔죠? 한 28배 정도까지 올라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떨어지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한 평균이 이 정도가 평균인 것 같죠. 평균적으로 지금 TSMC는 한 21배, 20배, 21배 이 정도의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도 한 2022년, 2023년까지는 13배에 거래된 적도 있고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회복하면서 이제는 30배를 넘어가고 있죠. 자, 그래서 TSMC의 사례를 봤을 때도 왜냐하면 처음에 상장했을 때는 12배밖에 안 됐잖아요. 자, 이렇게 낮은 PER이 지금 2배 이상 거의 3배 가까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따라서 TSMC의 그 역사를 봤을 때 SK하이닉스의 밸류에이션도 좀 상승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SOX 지수의 편입 가능성입니다. SOX가 뭔지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고 해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그 반도체 기업들을 모아놓은 거잖아요.
자, 예상되는 핵심 혜택 중에 하나는 SK 하이닉스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편입 가능성입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편입이 이루어지면요, 패시브 인덱스 펀드에 구조적인 매수세가 유입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인기도 굉장합니다. 따라서 밸류에이션 갭을 좁히는데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기대가 가능하죠. 자, 마이크론 입장에서는요, SOX 내 자금이 신규 편입 종목으로 일부 분산될 수 있는 단기적인 악재긴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섹터 전체로의 자금 유입 증가라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자, 이 얘기는요, 그렇지 않아도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ETF는 인기가 많죠. 그만큼 수익률도 굉장히 좋고 지금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혁명의 수혜를 그대로 흡수하고 있는 그런 지수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SK 하이닉스까지 들어가게 되면요, 그 가치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그래서 더욱더 많은 자금이 이 지수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다음에는 치킨 게임에 대한 경계. AI 서버 시장에서 HBM은요,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병목 자산입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미국 상장을 통해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면요, 이걸 그대로 투자하겠죠. 뭐 예를 들어 용인의 클러스터, 그리고 미국의 인디아나 투자 등 차세대 메모리 생산 능력 확대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속도를 낸다는 것은 그만큼 공급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 얘기는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요, SK 하이닉스의 기술 리더십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1등 기업으로서 HBM 분야에 지금 1등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역할과 위상이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하지만 부정적으로 봤을 때는요, 장기적으로 메모리 공급 확대로 이어져서 가격 경쟁에 심화될 요지가 있다. 따라서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IBKR, 인터랙티브 브로커즈의 한국 주식 개방이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벤트는요, 그냥 이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다, 이 정도로 보면 안 되고요, 굉장히 커다란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데요. 자, 일단 인터랙티브 브로커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요, 미국 기반의 대표적인 글로벌 전자 브로커로서 170개 이상의 글로벌 시장 접근을 제공하는 플랫폼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도 말레이시아에서 미준 우량주 포트폴리오를 지금 인터랙티브 브로커즈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70개면 정말 엄청난 그 커버리지죠. 그래서 점점 더 위상이 올라가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브로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일평균 수익 거래 기준으로는 미국 최대 온라인 브로커이기도 하고요. 따라서 굉장히 많은 거래량을 자랑하는 1등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이런 기업이 지금 한국 시장에 접근성을 제공한다는 것은요, 일단 한국 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한국 주식은 역사적으로요, 지배구조의 우려라든지 북한의 지정학적인 리스크, 국내 자본시장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요, 다른 선진국 시장 대비해서 밸류에이션이 할인을 받아왔습니다. 그냥 할인도 아니고 현저하게 할인이 되어 왔죠. 그리고 이 밸류에이션의 갭은요,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한국의 기업들이 미국, 일본 동종 업계들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된다는 점에서 국제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어왔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의 차이가 굉장히 컸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이 최근에는 국제적으로 굉장히 위상이 올라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이 지나치게 낮은 경향이 있었죠. 자, 그런데 인터랙티브 브로커즈를 통해서 글로벌 개인 투자자와 헤지 펀드가 이전보다 훨씬 더 쉽게 한국 증시에 직접 접근할 수 있게 됐죠. 자, 그래서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는요, 점진적으로 해소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러한 기대를 가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요, 한국 주식시장 시가총액 상위 두 종목이고요, 높은 인지도 덕분에 이 수혜를 가장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다. 자, 왜냐하면 외국 사람 입장에서는요, 한국 기업이 여러 개가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자기가 잘 아는 기업에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따라서 굉장히 많은 자금이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에 몰려들고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삼성전자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삼성전자는 특히 이번 변화에서 SK 하이닉스보다 오히려 더 큰 수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삼성전자는 미국 ADR 상장을 별도로 추진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터랙티브 브로커즈를 통한 직접 접근이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삼성전자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유일한 브로커 창구입니다. SK 하이닉스는 이제 상장되면 미국에서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삼성전자는 그게 안 되죠. 따라서 인터랙티브 브로커즈가 굉장히 커다란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삼성전자는요,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의 기술 리더십에 접근하는 중요한 관문 역할을 한다. 아는 게 삼성밖에 없죠. 그래서 아마 많은 자금이 삼성에 집중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는 또한 HBM4 사업 또한 모멘텀을 회복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맞물려서 밸류에이션의 재평가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SK 하이닉스입니다. 자,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요, ADR 상장이라는 공식 채널과 인터랙티브 브로커즈를 통한 한국 주식시장 직접 투자라는 두 가지의 경로가 동시에 열리는 셈이죠. 그리고 이거는요, 복합적인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일단 단기적인 영향 그리고 중장기적인 영향이 있는데요. 단기적인 영향은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희석 우려가 생긴다는 점입니다. 자, 왜냐하면 신주를 발행하잖아요. 실제로 한국의 일부 투자자 단체는요, 신주 발행 방식에 반대를 했고요, 자사주 활용이나 매입 후 상장 방식을 요구한 것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인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주 발행으로 결정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중장기적인 영향이 더 중요하겠죠. 두 채널이 공존함으로써 SK 하이닉스에 대한 글로벌 투자 기반이 폭발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은 접근성이 너무나 빈약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SK 하이닉스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죠. 따라서 TSMC의 ADR이 대만의 로컬 주가보다 프리미엄에 거래된 선례처럼 아까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원래는 13배에 거래된 주식이 지금은 30배 이상의 PER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SK 하이닉스 역시 글로벌 유동성을 기반으로 밸류에이션의 재평가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준 토픽 마이크론은 어떻게 될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자, 물론 마이크론 입장에서는요, 단기적으로는 부담 요인입니다. 결코 긍정적인 효과는 기대하기가 어렵죠. 자, 그동안 미국의 투자자는요, 메모리 반도체에 투자하려면 가장 쉽고 거의 유일한 선택지가 마이크론이었습니다. 자, 물론 샌디스크, 반도체 ETF, 한국의 ETF 이렇게 다른 선택지도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에 상장된 순수 메모리 대형주라는 관점에서 마이크론의 존재감이 너무나 컸죠. 자, 그런데 SK 하이닉스 ADR이 미국에 들어오고요. 거기에 동시에 인터랙티브 브로커즈 통해서 지금 미국의 투자자들 그리고 글로벌 투자자들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직접 매수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러면 상황이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자, 왜냐하면 미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리고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이제 선택권이 생긴 겁니다. 마이크론을 살 것인가, SK 하이닉스를 살 것인가, 삼성을 살 것인가, 아니면 세 개를 모두 살 것인가. 자, 이렇게 선택권이 생긴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 질문이 가능해졌다는 자체가요, 마이크론의 독점적인 프리미엄을 일부 약화시킬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특히 HBM에서 SK 하이닉스의 경쟁력이요, 훨씬 더 높다고 판단하는 투자자라면 지금까지는요, SK가 시장 점유율도 가장 높고 앞서 나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마이크론을 차선책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이제는 굳이 마이크론에 투자할 필요가 있을까? 1등이 SK인데 SK 하이닉스의 밸류에이션도 낮고 이제는 투자 자금을 옮길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따라서 단기적으로 마이크론의 수급에 부담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자, 물론 중장기적으로 보면요, 과도하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현재 메모리 시장은요, AI 서버 수요로 인해서 매우 강한 업사이클에 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또한 마이크론은요, HBM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의 수혜를 엄청나게 받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1등이 아닐 뿐이지 수혜는 엄청나게 받고 있다. 그리고 최근 월가에서는요, AI 서버 수요로 인해서 D램, 낸드, HBM 가격 강세가 2027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론의 주가도 메모리 가격의 기대감에 반응을 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굉장한 수익률을 보이고 있잖아요. 자, 따라서 마이크론에 대한 결론은 이렇게 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 ADR 상장과 인터랙티브 브로커즈의 한국 주식 개방은요, 마이크론의 단기적인 프리미엄을 낮출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모리 슈퍼사이클의 자체를 훼손하는 커다란 대형 악재는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죠. 자, 미존의 마지막 한마디까지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SK 하이닉스의 ADR이 미국 시장에 들어오고요. 동시에 인터랙티브 브로커즈를 통해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직접 살 수 있게 된다 하더라도 메모리 슈퍼사이클 덕분에 마이크론의 주가는 상승 추세를 지켜낼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계속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 투자자들이요, 스스로한테 물어봐야 되는 질문은 앞으로 마이크론 주식이 추가로 상승할까 아니면 주가가 떨어질까, 이게 아닙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린 것처럼 주식에 대한 평가는요,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로 진행되어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투자 자금은 제한적이잖아요. 그래서 절대평가가 아니라 항상 상대평가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자,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가 스스로에게 해야 되는 질문은요, 마이크론 주식이 최선의 선택인가? 아니면 SK 하이닉스 혹은 삼성전자 주식이 더 나은 선택인가? 자, 이 질문을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좀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컨텐츠는 오늘의 미국 주식 영상입니다. 오늘 준비된 더빙 영상에는 굉장히 반가운 얼굴이 등장하는데요. 여러분도 지금 화면에 나온 이 젠틀맨이 누군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조스거든요. 2020년에 제가 방송에서 굉장히 자주 이제 CNBC 뉴스에도 내보내고 했었는데, 그때랑 비교하면요, 물론 이제 저도 많이 변했지만 제프 베조스도 정말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세월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없네요. 그죠? 어쨌든 오래간만에 CNBC에 등장한 제프 베조스가요, 인공지능 시대의 미래는 삽 대신 불도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과연 어떤 얘기인지 이분의 인사이트를 함께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월 21일 오늘의 빅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존 올인원 멤버십 연 회원권 깜짝 세일이 드디어 내일 마감되거든요. 할인이 종료되기 전에 여러분들 관심 있으셨으면 이번 기회를 꼭 잡아서 저와 함께 건강하고 성공적인 미국 주식 투자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낙관적인 입장을 언급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 꼭 이야기를 나누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AI가 자신들의 일자리를 빼앗을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결과로 오히려 노동력 부족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주 이야기에 더 머무르고 싶었지만 나중에 다시 돌아올 수 있으니까 이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우주 이야기도 언제든 다시 할 수 있으니 원하시는 대로 하시죠. 바로 그겁니다. 정말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혹시 지난 주말에 에릭 슈미트가 졸업 축사를 한 것을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봤습니다. 학생들이 야유를 보내고 있었는데 그가 AI를 언급할 때마다 야유를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앞으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지에 대해 깊은 두려움과 걱정을 안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소위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런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 스마트한 사람들이 세상에 AI가 영상의학 전문의보다 엑스레이를 더 잘 읽어내니 앞으로 영상의학 전문의는 사라질 것이다. AI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보다 프로그램을 더 잘 짜니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도 더 이상 없을 것이다. 같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틀렸습니다. 실제로 일어날 일은 AI가 이 모든 사람들의 역량을 끌어올려 줄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건 마치 땅을 파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고 해봅시다. 제가 들 수 있는 비유는 당신이 그동안 삽 한 자루를 가지고 집 지을 지하실을 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다가와 불도저를 건네주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만약 당신이 집 지을 지하실을 파고 있는데 누군가 이건 어때요? 여기 이런 도구가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정말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어날 일은 우리 경제에 엄청난 생산성 향상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것은 단지 하나의 효과에 불과합니다. 맞벌이 소득을 올리는 가정이 많죠. 그중 한 사람이 경제활동 인구에서 빠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노동력 부족을 겪게 될 이유입니다. 사람들이 생산성 향상 덕분에 여러 가지를 감당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기술을 그대로 흘러가게 두고 규제로 너무 일찍 발목을 잡지만 않는다면 저는 실제로 특정 핵심 분야에서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우리는 실제로 그러니까 모든 것이 더 저렴해질 것입니다. 식료품도 더 저렴해지고 주택 건설 비용도 더 저렴해질 것입니다. 기타 등등 말이죠. 전환 비용이 존재할까요? 제 말은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주택 건축 허가 문제조차도 해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건축업자 입장에서 자신이 어떤 지자체에 사느냐에 따라 건축 허가를 받는데 왜 6개월, 9개월, 2년 혹은 5년씩이나 걸려야 합니까? AI가 그것을 할 수 있어야겠네요. AI는 그것을 10초 만에 해내야 하고 10초 만에 승인이나 거절 답변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 날 건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이죠. 참고로 만약 거절이 떨어진다면 그에 대한 6가지 이유를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수정해서 다시 제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2년 뒤가 아니라 바로 내일부터 건축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제 말은 아마존이 이미 수많은 사람들을 해고했다는 점입니다. 마크 저커버그의 이야기도 들으셨을 텐데요. AI 때문이 아닙니다. 마크 저커버그도 최근에 많은 사람들을 해고했습니다. 그게 AI 때문인가요? 잭 도시는 그것이 직접적으로 AI 탓이라고 돌리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 부분은 잭과 직접 이야기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그에게는 인격 인력이 아주 많았음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현재 코딩의 맥락에서 그리고 이 기업들이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엄청난 가치를 인정받으려면 경이로운 생산성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맥락에서 이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바라보는 다른 시각을 들여도 될까요? 내가 만약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면 내 수준을 한 단계 높여서 내가 진짜로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훌륭한 컴퓨터 과학자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실제로 무엇을 할까요? 우리가 진짜로 하는 일은 문제를 발견하고 그것을 해결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코드는 그것을 돕는 하나의 실행 조각에 불과합니다. 진짜 본업은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을 돕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완전히요. 그리고 그것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화, 우리는 이것을 원해 라고 파악하는 것, 바로 그런 일을 인간이 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그 도구와 함께 협력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결코 문제가 고갈되지 않을 것이며 해결책에 대한 필요성도 결코 고갈되지 않을 것입니다. 단지 업무가 더 높은 차원에서 이루어지게 될 뿐입니다. 삽 대신 불도저를 가지고 일하게 될 것이며 그것은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작은 꿈 시작이 중요해. 희망의 미래를 함께 심어가 매일매일 조금씩 자라나 마음속에 설렘이 끼었나. 욕심은 버려, 이번에도 다르진 않을 거야. 결과는 과정의 연속일 뿐 어두운 조정이 와도 두렵지 않아. 미주은 손을 잡고 나아가 보이지 않는 내일의 빛이 되어줄게. 행복한 투자,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아름다운 내리막길 같이 걸어가. 행복한 투자, 미주과 함께 우리 모두 감히 급주 시가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